이제 우리 주변에서 관광객을 제외하고서라도 외국인을 찾아보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놀이터에만 나가봐도 흑인, 백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에만 해도 벌써 대한민국 인구 5,173만 8,071명 중 무려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213만 4,569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본 국적 비중에 따르면 그래도 여전히 1위는 한국계 중국인들과 중국인들, 2위가 베트남, 3위가 태국, 4위가 미국, 5위가 우즈베키스탄, 6위가 한국계 러시아인과 러시아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개발도상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의 증가세입니다. 최근 들어 서구권 국가의 사람들의 한국 이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캐나다 매체 바이스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벨기에에서 한국 교사였던 오로라 슈레더는 2020년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꿈에 그리던 모델 일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백인 모델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불과 6, 7년 전만 해도 백인으로서 한국에서의 모델 활동은 꽤 쉬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저 백인이면 되고 한국말을 조금만 해도 활동이 가능했다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그 정도로는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서양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백인 모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틈새 시장의 수혜자로 이미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백인 모델들에게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의 유행과 BTS가 히트를 친 것이 손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구조사에 따른 결과를 봐도 한국에 거주하는 유럽계 인구는 2011년 약 3만 명에서 2019년 거의 10만 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러시아 인구는 6천 명에서 3만 명으로 5배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스타들과 TV쇼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자국 문화보다 백인 문화를 선호한다고 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의 오랜 관념, 일명 문화 사대주의를 깨뜨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백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광고주들은 이제 백인 모델을 섭외할 때도 전문 모델들을 캐스팅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을 찾아서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일반 외국인을 모델로 쓰기 위해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모델 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특정 직업군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서구권 국가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성하고 있던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처럼 그들이 그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서구권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외국인도 있었는데요.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이 미국이 전혀 그립지 않은 9가지 이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3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한국의 대구로 이주한 크리시 드라이버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딱 1년만 머물려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뿌리는 미국에 두고 있지만 대구는 이제 자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으며 이곳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측면을 선호하게 되었다면서 9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가격표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싫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가격표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어 계산대에 가서도 놀라지 않는 차이점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영수증을 보면 구매 상품의 가격, 서비스 비용, 부가세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 고객에게 매우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팁 계산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요즘 계산서에 15에서 20%를 팁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암산을 잘 하지 못하는 백인들의 경우에는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팁이 문화적으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레스토랑에서는 계속 웨이터들이 와서 대화를 방해하거나 또는 아예 한 번도 오지 않는 웨이터가 있어 짜증이 났지만 한국에서는 웨이터들이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돌아보기보다는 각 테이블에 배치된 전자벨이 있어서 손님이 부를 때만 오는 것도 좋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도 실례합니다 혹은 저기요를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미국의 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활용 빈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교외 지역에 살면 개인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으로 처음 와서 광범위하고 잘 관리된 대중교통망을 발견하여 기뻤으며 KTX, 지하철, 광역버스에 대한 경험이 너무 좋아서 차가 전혀 그립지 않았고 그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섯 번째로 한국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그녀는 한국의 약국이나 병원에서의 비용이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국에서 살아보면 이곳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낀다는 그녀는 살아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노트북과 지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가져간 적이 없고 만약 오랜 시간 물건을 방치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분실물 보관소에 맡겨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밤 10시에 혼자 외출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늦은 시간에도 종종 헤드폰을 쓰고 혼자 조깅을 하는데 사방에 있는 CCTV가 도움이 되지만 아마 CCTV가 없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선거 유세 기간이 미국에 비해 짧아서 좋다고 했고 여덟 번째로는 한국의 공용 와이파이의 빠른 속도를 꼽았는데요. 한국의 와이파이를 쓰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와이파이를 경험해보면 느린 속도와 불안정성 때문에 당황스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자신은 미국에서 쓰던 빨래 건조기를 그리워할 줄 알았지만 한국에 와서 건조대에 빨래를 널어서 말려보니 옷이 상하지 않아서 좋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이유는 꼭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녀가 꼽은 많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일상이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상대적인 한국의 거주 매력이 최근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싶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두 번째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겪었던 국경 폐쇄로 인해 자신들의 이동성이 절대 보장된다는 부유층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권 국가들의 부자들이 투자 이민을 통해 비자를 받고 싶은 인기 국가로 떠오른 국가들 중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전하는 기사를 봐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은퇴연금 수급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과 폴란드라고 합니다. 영국 노동연금부에서 제공한 데이터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이주하고 싶은 나라 상위 10개국 중 한국의 인기는 무려 277% 성장하여 4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특징으로 물가는 합리적이지만 에너지 비용은 비싼 편이고 술집은 서구권보다 저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비용을 25,000원 정도로 꽤 높게 설정하면서도 이것은 영국보다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우리 물가가 거의 살인적이라고 느끼지만 영국 기준에서 본다면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과거보다 많이 알려짐에 따라 단순 단기 관광을 넘어 우리나라로 이주하거나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저 저렴한 물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은퇴 생활을 즐기려는 서구인들은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들로 많이 향하고 있지만 문화생활, 의료, 교통,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미국 보험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트래블 프로텍션이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것처럼 살기에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발표된 순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캐나다, 4위가 네덜란드로 대부분 서구권 국가들이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 5위가 대한민국, 6위가 싱가포르, 7위가 일본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국가가 문화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오랜 시간 관광의 사각지대였던 한국이 이제 K-팝과 넷플릭스 드라마 효과에 힘입어 아시아 관광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K-컬처로 인하여 서구권 사람들에게 일본과 중국 여행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발표된 OECD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 부디 이제는 우리에게도 정말 살기 좋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